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연말연시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5년도 1월 2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제일 중요하게 나온 지표가 M2 지표인데요. 시중에 가계나 이런 쪽 유동성 지표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앨런 의장께서 계속 돈을 이렇게 막 풀어내니까 시장이 막 과열될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 시장 연말연시 맞아 엄청 과열된 상태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급상승하고 M2가 급상승하니까 당연히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고요. 고용도 지금 시장이 화랑장세니까 고용도 좋아지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화랑장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 데이터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말연시에 중산층의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러면 당연히 고용을 많이 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게 일반 기업들, 마트들 이런 쪽 입장이겠죠. 30년 담보대출도 보면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이제 유동성은 급증하고 소비가 과열되니까 물가도 올라갈 거고 새행정부 맞아서 트럼프는 옛날에도 돈을 엄청 많이 풀어서 경제를 살린 그런 정책을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에너지를 다운시켜서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게 만들었지만 아무튼 새해에도 그런 장이 올 것으로 다들 보고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금리도 상승하고 대출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PMI인데요. 유동성을 보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지금 56.8 이런 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 연시에 지난 몇 편에서도 소인 물가에서부터 CPI로 이어지는 이런 상승 압력이 계속 작용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면에 이제 CPI와 PPI가 나오죠. 상당히 좀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만약에 이게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ISM 글로벌 전체를 상대하는 미국 대기업들 그런 쪽을 주로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것도 크게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쪽은 아닙니다. 54.1이니까 서비스 분야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 내 자체로만 나오는 이런 쪽 PMI 이런 쪽 보서 결국 이제 미국 내 시장만 단기간 과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이런 구조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주문도 보시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게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미국 내수 시장에서 그냥 미국 자체 현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당연히 이제 단기 계약직으로 많이들 하는 것도 다 이런 쪽 실업자에 잡히니까 이게 떨어지겠죠, 당연히. 하여튼 연말 연시 12월과 1월을 거치면서 미국이 실물 경제가 엄청나게 과열된 것으로 나오는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근로소득은 크게 보시면 이게 여기서 4%를 넘다가 연말로 갈수록 계속 하향하고 있죠. 부동산 상승률도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는 추세는 맞는데 연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연말 연시 거치면서 소인 물가 PPI, CPI로 가는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최소한 세너 달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비농업 급여자 수도 보면 연말 연시에 그냥 이것도 역시 미국 화랑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조업은 오히려 또 감소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단기 계약직으로 좀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업률은 그래서 어찌되었든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AI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실업률이 올라가다가 12월 그러니까 4분기 들어서 미국의 내수 경제가 그냥 과열되면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2년물 채권 선물 보시면 연말 그런 화랑 때문에 지금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거의 뭐 4.2까지 내려갔다가 4.4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요. 10년물 등의 장기물 금리는 엄청나게 폭증한 상태입니다. 그 반면에 주식시장은 계속 하락 추세로 지금 추세라기보다는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계속해서 빅테크나 이런 쪽으로 EPS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추세적으로 하락한다고 보진 않겠지만 지금은 1분기 동안은 계속해서 물가나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물론 이제 빅테크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도 150까지 갔다가 적정 가격이 대략 130불 후반이고 140 넘어서면 좀 단기 과열로 보는데 150까지 갔다가 지금 뭐 거의 130대 중반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들도 똑같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앞으로 금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유동성 제약이 걸릴 거라고,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제약이 걸리죠. 그러면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그래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가 상승과 고용으로 인해서 뭐 단기간에 지금 뭐 4분기를 거치고 이제 1분기에도 시장은 이제 좀 조정장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미국 시장은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지난 말에 PC가 좋게 나온 이후로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났는데, 이후에 이제 시장이 실물 경제가 과열되면서 고용도 급증하고 해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 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11월 거의 말쯤에 이제 하락 신호 나온 후에 시장은 고점을 찍고 이제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절적 요인에 구조적인 물가 상승 형태가 지금 합쳐져서 시장의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중 뭐 그래도 지금 주식 비중은 10%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은 없고요. 다음 주는 CPI와 PPI 등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오면 시장은 조정을 좀 세게 받을 가능성도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가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박스권 장세가 1분기에 펼쳐질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할까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동안 시장은 횡보 내지 조정하면서 박스권 장세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25년도 첫째 주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